몸은 사적으로 나툰 거 아닌가요? 사적으로 나투었다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적인 것은 바탕이에요. 사적인 것은 작용이에요. 그래서 몸은 사적으로 나투었다 이러면 몸은 작용으로 나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쉬워요. 작용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작용으로 나툰 것은 가짜야, 거짓이야. 어떻게 이 몸을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허공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무슨 놀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막 운동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요.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데 옛날 우리 운동회 할 때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공 굴리기도 하고 온갖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많은 사람이 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운동장만 남아요. 운동장은 그 경기를 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 경기를 할 때도 있었고, 그 경기가 끝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놀던 거는 어떻게 돼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어지고, 그래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놀이라고 해요. 놀이. 우리 논다 할 때 무슨 놀이 하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놀이는요. 놀이에는 뭐가 붙어요? 시공간이 들러붙는 거예요. 놀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허공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지금 여러분의 몸뚱이도 물론 허공성이지만 거짓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또 나중에 죽는 것도 거짓으로 죽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졌으면은, 거짓으로 생겨났다면 죽는 것도 거짓으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지요. 남바가 없는 법인이다. 무생법인. 진짜로 남바가 없고 거짓으로 나투었다. 이 말이거든요. 무생이라는 말은, 무생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근데 이 점이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습 공식 자꾸 하고 적어도 보림선언에서 한 3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마음에 정말 내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하는데 문 조금 열지요. 유거사님 어떻습니까? 조금 열지요. 그전에는 꽝꽝 닫고 안 엽니다. 조금 엽니다. 한 3년쯤 지나면 조금 열어요. 조금만 열어도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열어도 아주 그냥 천지가 개벽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 조건이 다른 조건에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도 좋아지죠. 살림도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도 물론 허공성이지만 거짓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죽는 것도 거짓으로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생사로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나타나서 진짜로 사라진다. 이것을 비유로 하면 여몽환포영이라는 게 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저기 그거예요. 무변허공일구래. 지금 서석자보살님이 무변허공일구래죠. 몸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게 무변허공일구래. 허공에서 한 구절이 오니 안산탑치 대원경이에요. 허수아비가 탁 서니까 바로 대원경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저게 저 글꼬의 뜻이.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이루어지고 거짓
죽는 건데 거짓으로 일어났다 거짓으로 사라진 거 변하고 헛것인데 우린 자꾸 진짜로 본단 말이죠. 그러나 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삼매로 봐요.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뭘로 본다? 삼매로 본다는 거예요. 삼매가 아니면 일어났다 꺼졌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매로 봅니다. 묘용의 도리로 봅니다. 묘한 작용의 도리로 본다는 거예요. 일체만법이 허공성, 일체만법 허공성, 일체만법 묘용. 저는 요 글구를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일체만법 허공성, 일체만법 묘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다? 묘용이라는 거예요. 묘용.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정말 묘하게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묘하게 사라져.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보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봐. 까맣게 해서 이렇게 쇠로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고 이러는데 또 다른 생명체가 보면 전혀 다르게 볼 거거든요. 이거를요. 서석자 보살님 그거 이해됩니까? 다르게 볼 것이라는 것이 이해됩니까? 소가 이 책상을 보면 내가 보듯이 볼까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그 회로도 달라요. 사람하고 뇌의 구조도 다르단 말입니다. 회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본다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안에서 뇌에서 이거를 봤을 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전자로 이렇게 눈의 각막에 들어오면 뇌에서 조작을 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뇌과학자들 얘기가. 그러면 뇌의 회로가 다르면은 다 이걸 다르게 볼 거라는 거죠. 확실하게. 요새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묘용의 도리로 봅니다. 아주 즐거운 열반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즐거운 열반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로 늙은 몸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만약 몸을 바꿀 수 없어서 한 몸뚱이를 갖고 천년이나 만년이나 그대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일이 이만저만 고역이 아닐 겁니다. 말은 맞지요? 몸뚱이 아픈 몸뚱이 계속 끌고 다녀. 암이 걸렸는데 전신암이 걸렸어. 전이가 돼서. 그러면 가야 되지요. 근데 그 아픈 채로 계속 있으면 오해되냐 이 말입니다. 죽지도 않고 있으면 의아하냐고요. 변하는 도리로서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난 것은 난 것이 아니에요. 헛것이 낳은 것이 있어요. 난 것은 난 것이 아니에요. 헛것이 낳은 거죠. 연기와 공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모습공식. 헛것이 낳은 거죠. 몸뚱이 이건 무정물이지만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리는 원적한 자리예요. 원적한 자리가 나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런 몸을 놔뒀을 뿐이에요. 원적한 자리가 있다? 최정화 의사님, 원적한 자리가 있다? 이러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몸뚱이 나가 하는 거예요. 항상 양변에 떨어지는 거는 누가 해요? 아상이 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양변에 떨어져요. 있다? 이때 쏙 들어가고 없다? 없다에 쏙 들어가요. 원적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있다 없다를 띄어놨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원적한 자리가 있다 이러면 모순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것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원적한 자리가 나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런 몸을 놔두었을 뿐이에요. 원적한 자리의 묘용, 나의 몸은, 서석자 보살님의 몸은 원적한 자리의 묘용. 죽냄비에 죽이 끓어도 죽의 다른 모양이죠. 파도가 나요.
파도가 나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물의 다른 모양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그 말입니다. 또 몸이 죽었다고 합시다. 몸은 죽는다고 하지만 원적한 자리는 죽으려야 죽을 것이 없습니다. 원적한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습 공식을 안 하면 이 말이 꼭 말장난 같아. 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 같지만 변하는 도리를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서석자 보살님은 자꾸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 변한다 할 것이다.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내가 하는 생각, 감정 이런 것이 다 변한다 할 것이다. 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연기가 이해가 돼요. 연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맨날 몸뚱이 내다 이러고 이제 살면 몸뚱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화장터에 가서 제대해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몸뚱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나니까요. 그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닌가요? 나는 원통해서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아닐 것 같아. 정말로 아닐 것 같아. 그러니 몸뚱이를 쓴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몸뚱이를 굴린다. 모습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습을 굴린다. 모습을 굴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바탕을 놔두어야 돼요. 바탕을 놔두지 않으면 모습을 못 굴려요. 네. 그렇게 해서 나는 건 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있어서 모습의 생사를 쓸까요? 헛것을 놔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 자리, 생사의 앞소식이 있기 때문에 놔두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앞소식이 바로 원적한 자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바탕자리, 바탕. 일처의 모든 모습의 바탕자리, 텅 빈 자리. 이 앞소식은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놔둡니다. 돌도 놔두고 다 놔둡니다. 또 인연에 따라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것도 뭐 그 이가 있거든요. 바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 금강경을 보면 유관이 있습니까? 해안이 있습니까? 법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 빠졌네. 천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눈은 하나 아니에요. 이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그 마음자리는 하나거든. 그런데 그 마음자리 보는데 육안으로만 보느냐, 또 천안으로 보느냐. 요새는 그 교수가 그 책 얘기해 놓은 게 나 참 그 재밌게 읽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 한 200~300년 사람들, 부처님 제세 당시에 있던 사람 200~300년 사람들만 봐도 보면 완전히 천리 안에다가 신족통을 다 가졌다. 천리 안에다가 신족통. 그러다가 요새는 그것도 하지요. 많이 그걸 뭐라고 하지? 구글 같은 데서 많이 검색된 거를 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하는 거.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뭐까지 하느냐, 누진 통그치잖아. 이게 대부분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초 대사님이 인도를 가시려면 몇 년이 걸려서 걸어서 가다가 그 사막에 가서 죽기도 많이 죽고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12시간이면 인도 싹 간다.
그 옛날 사람들만 완전 신족통인 거지. 또 요새 천안통은 뭐예요? 벽 뒤에도 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요새 또 뭐 있냐면 차 오잖아요. 차 오는 거 요새 다 해서 몇 분에 차 온다 해서 그거 가서 안 기다리죠. 딱 검색해가지고 딱 차 나오는 시간에 가서 딱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차 탈 때마다 저도 좌석을 타는데 탈 때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천안통이지 뭐요 이게. 네. 그거 예지잖아요. 예지.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지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 같으면 차가 몇 시에 오는 걸 어떻게 알아?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양 천리길이라고 해서 뭐 한 달도 가고 어쩌겠는데 요새는 KTX 타면 2시간 반, 아마 비행기 타면 1시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눈이 좀. 요새 이게 구글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은 가상현실로 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총싸움도 하고 막 이걸 놀이를 하대요. 보니까 뭐 포켓몬고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그 안경만 끼면 뭐가 보여? 가상현실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이 딱 저기서 그게 나타나지요. 적군이 나타나서 이게 그 총 같은 걸로 이렇게 내가 쏴서 그걸 죽이고 그러대요. 보니까 이거 딱 끼고 우리의 그 눈이, 그러니까 이 눈이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정말로 그 안경 앞으로는 그 안경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경만 딱 끼면 이 현미경 안경이야. 현미경 안경이면 사람들 세포가 다 변하는 게 보여. 사람으로 안 보여. 다 세포로 보여. 이렇게 안경. 그래서 이 안경, 저 안경, 그 안경 탁탁 끼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그렇게까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뭘로 본다? 눈으로만 보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내가 이걸 뛰쳐날 수가 없는데 이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 현미경 안경 안 끼어도 아 저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다 말이죠. 그렇게 안다면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뭐 허무하다 이런 것이 아니죠. 정말 다른 세계가 보이겠죠.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열리면? 지혜가 열리면. 그래서 이 연기와 공리의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을 자기 소유물로 알지만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물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요. 관리물입니다. 소유물이다, 관리물이다 이렇게 되려면 이 모습공식을 해야 알 수가 있죠. 그걸. 그런데 마음을 잘못 써서 관리물인 이 몸이 형무소에 들어가면 부처도 같이 들어가나요? 부처는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처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라 원적한 자리입니다. 단지 괴로우면 괴로우는 줄 알고 즐거우면 즐거운 걸 알 뿐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 고통받는 걸 알 따름이지 부처님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놈은 절대성 자리는 이 깨달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영수 씨, 요거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되겠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 이치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냐? 본래 이 자리는 만들어지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것도,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습 공식 해야 됩니다. 모습 공식.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 몸이, 내 몸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내 몸에 머물 수 없는데 자꾸 이걸 나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처음에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하기는 해. 듣기는 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진전이 없어. 또 집에 가서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녹아서 그게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최정환 거사님, 변하는 거, 자꾸 변하는 거, 이제 또 화초도 보시고 하니까 자꾸 이해는 되시죠? 내 몸에 오면 이해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실감이 되는 거 이건 아니죠? 실감. 좋습니다. 그건 시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이 바탕, 부처를 바탕으로 지옥도 이루어집니다. 지옥도 하나의 환상세계입니다. 지옥이 하나의 환상세계면 어떻게 됩니까? 육도가 다 하나의 환상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지옥의 환상의 세계면 육도도 다 환상의 세계, 있는 듯한 세계입니다. 모습으로 나툰 세계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아는 그놈은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운 줄 아는 그놈은 머리털만큼도 손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자선하실 때 고요해져. 마음이 고요해져. 고요하다는 것은 막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좀 가라앉으면 고요해져요. 근데 고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생각이 일어납니다. 좋다. 이 생각이 일어나. 고요하니까 편안하다. 이 생각이 바로 일어나거든. 근데 고요한 놈은 고요한 걸 몰라요. 그래서 고요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점이 굉장히 약해. 공부할 때 막 경계가 막 나타나. 막 부처님이 나타나고 관세음보살님이 막 이렇게 막 옷을 입고 나타나. 쏙 빠져버려. 뭐요? 경계에 경계. 진짜 나타나요? 그러죠. 근데 그걸 경계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나나, 내가 공부가 안 되나 막 그러면서 또 똥바가지 뒤집어 쓰죠. 이 도리를 깨달으면 육신을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그 얘기하죠.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모습공식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 자성이 없다. 그걸 해야 된다. 가죽 주머니 이 몸에 들어앉아서는 천년만년을 해본들 안 돼요. 그냥 연구라는 것이 낫습니다. 왜 가죽 주머니 몸에 들어앉아서는 천년만년 해도 안 됩니까? 최정환 거사님. 양변에. 또 저기 효유 거사님. 몸뚱이 들어앉으면 천년만년 해도 안 된다고 하네.
모습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허공을 잃어. 허공을 잊어버리죠. 그 또 모습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공간.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그러면 천년이면 천년, 만년이면 만년, 딱딱딱딱 그것이 딱 구별이 돼버려. 어제 허공이 오늘 허공이고 내일 허공이 이 허공이 똑같지 않게 돼요.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달라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습에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누가 하느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해요. 그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니까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 유마경도 나오지요. 천년이 뭐야? 찰나가 아니다. 찰나로 중생이 그걸 좋아하면 천년을 찰나로 할 수 있고 찰나를 천년으로 늘릴 수가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 유마경에. 우리 저번에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헛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앉으면 시공간을 쓰지만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시공간에 들러붙어 버려. 시공간에 들러붙어서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유가사님 이거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몸뚱이에 들러붙으면 안 되니? 시공간이 들러붙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시공간에 들러붙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건 바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과거, 현재, 미래가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면 전부 생사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겠냐? 바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 우리는 대담하게 큰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이왕 불문에 들어왔으니 같은 가시피면 다음치 마라. 후 세상에 천석군이 되게 해주소. 후 세상에 극락세계에 가게 해주소. 극락세계에 가면 후 세상에 천석군이 되게 해주고 후 세상에 극락세계에 가게 하면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후 세상에 천석군 되고 후 세상에 천당 가는 거 누가 가는 거예요? 몸뚱이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지요? 그러니까 후세상 하면 뭐가 들러붙었어요? 이미? 시간이 들러붙어 버렸어요. 시간이 들러붙어 버렸지 않냐고. 진짜 나는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그래 모습에 딱 들어 몸뚱이 들어앉으니까 이 몸뚱이 그대로 가는 줄 알고 후세상 가서 내가 어째 가서 어째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극락세계 가면 새빵 차지밖에 더해. 남이 만들어 놓은 극락세계 가면 새빵 차지밖에 더해요. 권도로 이루어진 극락세계를 진짜로 알고 가서 아미타불을 쫓아낼 수 있으면 극락세계 가도 좋아요. 하지만 아미타불은 자기 서원대로 극락세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미타불을 쫓아내고 극락세계에 들어앉지요? 안 되는 이야기니 그는 세세한 거 이렇게 자잘한 거는 치우란 말입니다. 아미타불한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 지금 안용수 씨가 지금 공부를 해. 최정한 거사님이 공부를 하고 서석자 보살님이 공부를 해. 그러면 각각 지금 다 달라요. 그지요? 그러면 안용수 거사님의 생각이 최정한 거사님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세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허공이 아무 모습이 없고 자기 세상도 텅 비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게 없어. 충돌이 안 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60억 70억 인구에다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곤충에다가 무슨 바다에 사는 생물에다가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뭐 식물에다가 온갖게 다 해도 뭐요? 서로 안 부딪혀.
안 부딪혀. 왜 안 부딪힐까요? 자기 세계입니다. 공해서요. 만약에 정법이 있으면 서로 불꽃 튈걸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서석자 보살님이 생각하는 거 생각이 다른데 만약에 이게 딱 정법이 있으면 튈걸요. 부딪혀서. 근데 안 부딪히잖아요. 왜 그런가요? 공해서요. 공성이라서요. 우리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도 하나도 그게 없어. 안 부딪혀. 모습으로는 치고받지. 그지? 이제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자기 생각을 하려면 치고받지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 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TV 그 화면에 지금 우리 요새 그 좀 서로 이제 그 전파를 나라마다 조금 막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한 그 액정 화면에 TV에 적어도 1000개, 2000개 정도의 그 채널을 볼 수 있을걸요. 완전히 풀어놔 버리면. 거기 만약에 저기 외계에 있는 것도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면 말도 못하게 받을 거예요. 그 브라운관에. 브라운관 아니지. 요새는 액정 화면이지. 근데 하나도 안 부딪혀. KBS 틀면 KBS 나오고 MBC 틀면 MBC 나오고 요새 지상파 뭐 다 나와. 근데 그냥 뭐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TV 안에 옛날에 왜 그 라디오 처음 나왔을 때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TV 속에 사람이 들어있나요? 옛날 라디오는 뭐 이렇게 입체라도 돼 있어서 그렇지만 요새는 뭐 화면이 뭐 이렇게 얇은데 뭐.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참 요새 세상에 태어난 것이 되게 고맙지요. 그래서 안 되는 이야기니 그런 자잘한 것은 치우란 말입니다.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가 뭐 조금 해서 어디 가야지 그거 아니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막살이라도 좋으니 내 집 짓고 들어앉을 요량을 해야 됩니다. 내 살림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신을 발동해야 됩니다. 크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게 대신입니다. 대원을 발동해야 됩니다. 나는 누려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사홍소원을 발동해야 됩니다. 대지, 큰 지혜를 발동해야 됩니다. 연기와 공리를 다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지혜를 발동을 해야 됩니다. 철을 발동해서 그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 되겠소 하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누리의 주인공이 되겠소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석자 보살님.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누리의 주인공,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는 바탕자리로서의 나를 되밟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잘 되게 해줄 수가 있나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아집니다. 사실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누리의 주인공은 내가 미할 때도 누리의 주인공이고 깨쳤을 때도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만들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누리의 주인공. 본래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다. 하시네. 누리의 주인공이지만 누리의 주인공 노릇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누리의 주인공인데 중생 탈을 뒤집어 쓰고 중생 짓을 하고 있어요.
한 배우가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뭐 탤런트들 배우들 보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석자 보살님도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하죠. 또 어떤 데는 아픈 역할도 하고 노인 역할도 하고 그죠? 어렸을 때는 어린 역할도 하고 아주 뭐 이제 죽을 때는 죽는 역할도 해요. 그렇게 얘가 캐릭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안영수 씨 이해됩니까? 캐릭터다. 캐릭터. 왜? 왜 그것이 확실하냐면 여기에 우리 50년 뒤에 최정환 고사님 50년 뒤에 없습니까? 여기 50년 뒤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우리는 왔다가 가는데 뭐는 있어요? 그냥 이 허공은 있어요. 운동장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경기를 하던 사람은 다 사라져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딱 알 수가 있어. 그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 아, 내가 별 일이 없는 한, 별 일이 없이 그냥 노환으로 죽는다. 이랬을 때 막 그 사이에 뭐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거만 인연 따라 갈 것이고, 막 내가 사는 데까지 산다 이러면 50년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효유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를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쉽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등광보살님은 어때? 확실하잖아. 젊었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20, 30대는요. 근데 60이 되니까 마음에 와 닿거든요. 이제는요. 20, 30대는 사실상 백봉 선생님이 나처럼 너도 늙을 거다 했을 때 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선생님처럼 안 늙을 거예요. 이 생각이 들던데 지금은 내가 확실히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꿈과 같거든요. 정말 꿈과 같아요. 그러면은 50년 뒤에 없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몸에다가 붙들려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어떤 데 가만히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이래 정신없이 살아가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은. 그래서 그놈의 중생탈만 벗어 던져버리면 그대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놈의 중생탈만 벗어 던져버리면, 자, 안용수 가사님, 여기에 무슨 뜻입니까? 그놈의 중생탈만 벗어 던져버리면,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줄 좀 꺼놔 보십시오. 그놈의 중생탈만 벗어 던져버리면 그대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모습이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사실은 변한다는 것을 알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다는 게 마음에 안 와닿아. 죽어도 마음에 안 와닿아. 우리 50년 뒤에는 없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이,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거 확실하지 않냐고. 지금 이대로 죽는다 해도 갈 거는 확실한 거니까. 언제 간다 그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습만 놔버리면, 놓는다는 게 막 당장 죽는다는 말 아니죠. 모습에 붙들려 있는 거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중생탈만 벗어 던져버리면 이 말이에요.
정말로 모습 공식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모습 공식 하지 않고는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려면 여기 가고 저기 가려면 저기 가고 여기 놔두려면 여기 놔두고 저기 놔두려면 저기 놔두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생탈을 뒤집어 써놓으니 이것뿐이다. 내가 전부다 하면서 지구덩어리에만 앉아서 중생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고요? 중생을요? 모습을 어떻게 보자고요? 최정환 거사님, 모습을 어떻게 보자고요? 모습을 어떻게 보자고요? 모습을 우리가 맨날 지금까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걸 먼저 해야 돼. 그거 먼저 안 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모습을 어떻게 보자고요? 묘용으로 보자. 묘용, 작용. 모든 모습은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작용이야. 작용. 작용이란 말 속에는 변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머물 수 없다는 말이 그 작용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자체성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면 뭐요? 이만 이대로 묘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된다? 모습을 잘 굴리자. 새말기 대단한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묘용. 모습을 잘 굴리자는 묘용이에요. 묘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이미 모습 공식이 들어가 있다고. 무엇이 들어가? 연기와 공리가 이미 모습을 잘 굴리자 속에 들어가 있다고. 모습을 잘 굴리자를 하려면 연기와 공리가 파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요거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구 깨지면 어쩌려고. 지구 이거 생긴 지 56억 년 밖에는 안 되지만 머지않아 깨질 텐데 깨지면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지구가 그거 한다고 우리 이제 요새 그거 과학 영화 보면은 화성이나 이런 데로 자꾸만 이제 개발을 하지요. 그런 데로 자꾸 가고 있지요. 뭐 달나라도 가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모습이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말이죠. 사실 이까짓 지구나 태양이 없어진다고 해봤자 눈썹 하나 빠진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태양계가 완전히 없어진다 해도 눈썹 하나 빠진 것만치도 못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모습놀이에 젖어서 들어앉아 놓으면 이건 절대 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조금 어려웠어요.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다 끝을 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